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한 주간 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정윤회 네. 실세 아닙니까? 아, 진돗개급 실세. 예.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저기 검찰 예. 출두하면서 예. 불장난 쳤지, 니를 예. 봐 죽었어, 예.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예. 뭐 그런 뉘앙스 이야기. 저는 그거 보면서 말이죠. 쩔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실세인 거 몰랐느냐. 거의 이런 그 눈의 언어를 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경망도에 일컫긴 합니다만은 개 같은 실세다. 진돗개 같은 실세. 진돗개 같은 실세다. 뭐 이렇게. 진도를 빼면 개 같은 실세가 되네. 예. 진돗개도 개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진돗개가 되겠다고 했잖아. 예. 그렇죠. 본인이 또 진돗개가 된다고 했었어요. 예. 개 같은 실세, 우리 정윤회 씨 이야기, 또 우리 박 대통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에게 진돗개란 어떤 존재인가?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청와대 실세라고까지 말하는데 실세 논란에 대해선 실세는 없다며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라는 취지의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과연 농담일까? 혹시 메타포, 즉 은유 아닐까? 그렇다면 청와대 실세인 진돗개는 누구일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의 감시견 임무를 충실히 하려 했는데 견제가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러 사냥개가 됐지만 이제는 진돗개가 돼야 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돗개는 정윤회?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그 선생님 말씀이 이거는 전부 조작이에요, 조작.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한 사실이 없고 그게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뭐 어떤 목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거는요. 왜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저도 이제는 할 말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참고, 법적 대응만 하고, 또 힘겹게 그냥 참아내겠는데, 이렇게 조작까지 하는데 저도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개 같은 실세, 우리 정윤회 실세,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사실 다른 정권 때에서는요, 비선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진실이고 허위고 간에 여간 우선 사과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를 취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면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사람한테 이 사람 실세 맞다 인증을 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번 사건을 토대로 확인된 것은 박지만이는 전혀 실세가 아니다. 정윤회가 실세다. 이런 걸 인증해 준 꼴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 이른바
박지만 개라고 예. 알려졌던 뭐 이재석이 박지만 개. 예. 개. 겨이. 예. 개. 닭개가 아니고 그냥 개. 거의. 계열별할 때 개. 알려졌던 뭐 저기 고등학교 그리고 육사 동기인 이재수 중장이 기무사령관에서 잠깐 기무사령관 했다가 쫓겨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제 미뤄볼 때 사실상 박지만 개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뭔 얘기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동생 신뢰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처도 못 오게 한다고. 예. 진심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90년대 초반에 박지만 씨가 박근영 씨하고 작은 누나하고 그렇게 손잡고 최태민으로부터 우리 큰 누나 그 떨어지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노태우한테 청원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게 결국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일 이후로 박지만 씨가 박근영 씨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동욱이하고 싸움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뭐 신동욱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박지만이 뭐 이러면서 서로 송사가 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박지만 씨가 큰 누나한테 붙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누나는 이렇게 작은 동생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건지. 지금 검찰이 박지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말썽만 피고 다녔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50줄 들어섰으니까 저보다 2년 딱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제가 고3 때 이 박지만 회장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죠. 네. 같은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중앙고등학교. 하여튼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좀 점잖아지긴 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뭐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말썽을 연달아 피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나의 심정에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이게 사실 완전히 개무시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 저는 그런 관계였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박지만 계파가 생겼느냐? 이게 실제로 존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몰린 것이 결국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계파로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가신그룹과 충돌을 빚으면서 완전히 일패도지에서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는데 해련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실제 싸움 붙어 보니까 완전히 해박살이 나고 정윤회나 그 십상시의 위력만 돋보이게 만들어진 그런 결과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줬어요.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믿는 곳이 그쪽밖에 없다. 이런 점이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과거 그 이상동 교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혁당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상식 밖의 이제 주장을 피는데 그런 주장들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견해는 그냥 완전히 코웃음으로 흘리고 어디선가에 들은 얘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때마다 말썽이 일었다. 그리고 그런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실세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지금은 이제 내각 청와대도 다 마찬가지죠. 청와대는 이제 조금 다르지. 이런 공식적인 개선의 보고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않고 과거 자기가 어려울 때부터 계속 보좌해 왔던 그런 보좌진의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스타일. 이게 결국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다. 저렇게 봅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으로의 파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박지만 꺾인 거죠. 뭐 어디 가서 나 박근혜 동생이요 이렇게 얘기해 봐야 힘을 못 쓸.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를 실자의 그 실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인데 라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마지막 믿음은 존재를 하겠죠. 그러나 이번에 그 1년의 이해할 수 없었던 인사 그리고 정윤회 와 그 3인방의 싸움을 이번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은 네. 완전히 허세 중에 허세였다. 네. 그런 게 입증이 된 거죠. 예. 뭐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동생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이제 더 큰 암덩어리가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10개나. 십상시. 예. 그 박지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으면 지가 어찌 할 건데. 지금 뭐 정윤회에 대해서 대반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시도해야겠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신임을 하는데 통하겠어요.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아 먹었다든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폭로가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아니 저기 사실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는 의 발언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거야? 그거야말로 십상시에 말하자면은 인사 개입의 결정적인 그 사례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수첩 들고 장관 불러가지고 수첩에 이름 아니 솔직히 대통령이 장관들 이름도 다 기억 못할 판인데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슨 체육국장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체육과장 이름까지 이름에 수첩에 써가지고 이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잘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지금 자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이번 곧 정기 인사 있으니까 그때 날리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얘기예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확인 전화까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날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대통령이 무슨 체육국장하고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냐고. 누군가가 알려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 이해 당사자는 그 딸이 결국은 정윤회와 최순실이 딸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왜 안 하겠어요? 문건에 나온 회의록과 무관한 사안 아닙니까? 유진용 장관 건은. 왜 안 하겠습니까? 왜 검찰이 조사를 안 하겠냐고요. 이거야말로 건드리면은 그야말로 VIP, 검찰이 얘기하는 VIP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감자니까 딴 거 드리는 거죠. 참다. 하여간 그 문건과는 무관하게 정의원회의 국정농단 의혹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검찰이 결국 뭐 청와대의 그 시그널 거기에 맞춰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를 보면요. 이건 뭐 진짜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6할 이상 7할 이상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하필이면은 성마협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마협회가 뭡니까? 그 아무 말씀 많은데 안 해요. 그 정윤회 딸 그 성마 국가대표 관련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 한 정윤회의 국정농단 의혹은 꺼리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이 사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검사들은 어떤 마인드일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권이 아직 3년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를 해놓고 근데 검사 부끄럽지 않나요? 검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점점 빼면서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나름대로 좀 그 운신의 폭이 좀 생기죠.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그냥 놔줬고 나머지 대통령들도 아주 노골적으로 정윤회 죄 없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정윤회 죄 없다. 그것도 몇 번이나 확인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정윤회 죄 없다라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 다 정윤회와 관련되는 건 다 루머고 헛소문이니까 이런 헛소문을 갖다가 만든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거 잡아서 족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너무나 명백하게 선을 딱 그어놓으니까 검사들도 대통령에게 대화될 수가 없는 게다가 뭐 최동건이 이제 결정타죠. 까불면은 다 털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걸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에 열불이 나더라도 결국은 이번 수사는
나중에 뭐 특검으로 가든 뭘로 가든 간에 여하튼 이거는 그런 해동은 없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건 굴하다 이런 그야말로 진돗개보다 못한 똥개 같은 결론에 아마 도달할 겁니다. 보나마나 안 봐도 뻔하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이 딱 선을 꺼놨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냥 들이받을 각오 없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느 검사가 그런 강단이 있겠어요? 예. 그런 강단 있는 검사들은 다 쫓겨나고 진짜 윤석열 최동욱 총장이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윤석열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뭔 죄가 있었어? 총장이 시켜가지고 소송한 것밖에 더 있나?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그냥 피해의 복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또 얼마나 뒤가 털렸겠어요. 네. 윤석열이 흠잡을 게 없나 뒤를 털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앞에 서서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무수한 사람들 있죠. 다 반드시 뒤를 털었을 겁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지금 계속 나서서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진용 장관도 그렇다고 봐야죠. 예. 유진용은 또 얼마나 털었겠어요? 아니 이제 과거에는 털었겠습니까? 탈 털었겠죠. 아니 그냥 자르는 걸로 말았겠지. 장관 그리고 자르고 나면 그만인데. 네. 근데 지금 털겠지. 이런 기자 봐라. 감히 카카와 나눈 얘기를 갖다 맞다고 얘기를 해. 사실 그게 가장 큰 잠재된 폭탄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건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참, 아니 진짜 거짓말. 속이 답답할 거야 아마. 이거 건드릴 수가 있나? 이게 진짜 거짓말이라면은 초기에.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아무 얘기도 못 아무 하고 얘기를 있어요. 못 하는 거야. 아니 유진영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고. 왜냐 사실이니까. 유진영 장관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더만. 예. 아니 어이구 저기 사실이 아니면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그랬겠지. 그런 얘기 저기 아마 인터뷰에서 했을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조선일보하고 네. 인터뷰에서. 네. 야, 그날 진짜 그거 보면서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예. 결국은 임기 말에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 개망신 당할 겁니다. 예. 안 봐도 비디오였죠. 예. 누가 가서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하고 틀어진 양상도 상당히 주목되거든요. 이 사실은 국정원 선거 개입권이라든지 세월호 국면 때 조선일보는 정권 편에 섰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같이 앞장서서 털었던 거 아닙니까? 최동욱 총장도 그렇고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문제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막 매도했던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이번에 그 정윤회한테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최동욱 거는 조선일보가 최동욱을 조지기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예. 아니 그 정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부터. 그렇죠. 예. 그 기자로서 안 쓸 수는 없지. 그게 또 임기초 이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이 곧 수구 보수 언론들의 성공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종편 재송신 허가 네. 관련된 시기라든지 예. 이런 때는 적절하게 펜도 좀 떨어지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속성상 네. 이제 맛을 보여줘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동욱 거는 사실 너무 어마무지한 폭탄이거든. 네. 사실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보다 더 큰 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최동욱 그대로 둬가지고 했으면은 분명히 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을 거예요. 네. 선거법으로 기소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사실 그거는 야당이 다수당이라면 탄핵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이제 그런 사안이니까 이제 아마도 권력의 핵심부에서 최동욱을 말하자면 제거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고 조선일보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봐야지 조선일보가 무슨 권력체가 돼가지고 최동욱이를 갖다 조지기 위해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다라고 하면 조선일보의 위력을 너무 크게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 어떻게 일개 신문사가 알겠어요. 아무리 조선일보가 자기들 말대로 1등 신문이라 지금까지 하더라도요. 나온 정황만 보더라도 예. 뭔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가 리크한 네. 그런 흔적들이 몇 번 나왔잖아요. 예. 보도를 통해서도.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에서 이렇게 무소신, 무기력, 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 3년 넘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그걸 몰랐단 말이야. 야, 진짜 조선일보도 나도 그 라디오 비평에 소개해주면서 진짜 이런 뻔뻔스러운 신문이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조선일보 솔직히 얘기해봐라. 니들이 그러면 박근혜가 그럴 줄 몰랐어? 참나. 아니 아니, 물론 그건 맞아요. 그건 예. 팩트야. 이런 무소신에다가 무능력에다가 무기력. 이따위 무기력한 이따위 정권. 아휴 참 진짜. 근데 하여간 뭐 지금까지 박근혜를 그렇게 옹호했고 또 그 권력을 뒷받침했던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정윤회가 부각된 이 국면에서 결코 조선일보가 한수 물리려 한다든지 혹은 뭐 정권 편에 선다든지 이럴 기세는 안 보여요. 아니, 조선일보가 봐도 좀 한심해서 그렇겠죠. 예. 이게 이 정권이 성공하고 이제 어떻게든 다음 정권으로 다시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완전히 막 개막장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2단계에서 그 측근 가신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아마 조선일보는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뭐 완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지. 야 이건 뭐 솔직히 이런 게 있으면은 우선 저기 비서 3인방 자르고 예. 나서 사실 공적 라인으로 대통령이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 게 순리에 맞는 건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행여라도 진짜로 조사할까 봐서 이거 절대 아니다. 두 분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러니 조선일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참. 한심한 건 미리 알았지만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줄은 몰랐다. 뭐 그런 심정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조선일보의 앞으로의 그 논지는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 적당한 시점 가면은 이제 뭐 현실을 인정하고 접을 건지 아니면 계속 정윤화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 정윤회 쪽은 대립각을 세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이제 정윤회나 그 측근 가신들을 쳐내는 것만이 네. 박근혜를 그나마 예. 이제 개선하는 예. 박근혜 개조론도 뭐 오히려 저기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진짜 심정 같아서는 확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지만은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나라 그런 대로 제대로라도 끌고 가려면은 박근혜를 바꿔야 된다. 그 이동걸 교수도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저기 그 논설실장 편집인 하는 정석구 논설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박근혜는 그 나라 편집인. 예. 편집인인가?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그런 심정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측근 3인방 십상시에 대해서는 계속 각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근본부터 흔들려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가겠죠.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부터 갑자기 야당 신문을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그럴 것이다. 일은 없죠. 예. 아유, 참말의 말씀이죠. 무슨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마치 박근혜가 개심하게는 그런 뭐 이명박이가 갑자기 그냥 기독교에서 뭐 불교로 그냥 종교를 바꾸는 뭐 개종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럴 일은 없다. 예. 그럼 또 이렇게 대충 국면이 또 넘어가는 겁니까? 저 조응천, 박관천, 양천 이 양천을 손보는 선에서 이 국면은 또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좀 길어지겠죠. 그 박근혜 정권 첫 해는 예. 그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은 1년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여전히 이제 진행행위이긴 합니다만은 또 사람들이 또 잊어버려요. 참, 나 보면은 야, 그런 걸 어떻게 있냐. 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예.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채동을 쳐낸다든지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이 땅에 정의라는 게 도대체 발붙이고 살 이유가 있느냐. 전 진짜 솔직히 그런 심정 때문에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아니 뭐 저기 법적으로 대통령이니까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래서 저기 부정선거는 계속 뭐 되고 있는 진행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첫 해는 그것 때문에 뭐 아무 일도 못했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는 몰랐지만은 그 두 번째 해니까 작년인가? 올해지 올해 초에 그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예. 박지만 계와 정윤회 십상시계의 그 이전 투구가 그렇게 해서 박지만 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제 그 측근 계열이 장악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조용히 처리했지. 조홍천이도 그냥 사표 내기 하고 예. 박관천을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싹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꼴배기 싫은 놈들 좀 아주 작살도 내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4.16 사태가 이제 터진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예. 그래서 또 너무나 무능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또 1년 보낸 거예요. 예. 자, 이제 내년 3년 차입니다. 이제 집권의 이전 투구가 전 또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내년 1년 또 말아먹을 겁니다. 그러면은 임기 말이지 뭐. 그러네요. 내년 한 해 보내면 이제 임기가 2년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니죠. 저는 총선이 그 대선 1년 전에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총선 결과 이를테면은 여당의 패배로 귀결이 된다. 지금같이 이렇게 무능하다 못해 거의 뭐랄까요. 저질 정치를 하는 여당에게 심판이 안 가해질 수는 없겠다. 그렇죠. 뭐 야당도 그때는 좀 지리멸리를 했던 상황을 좀 극복을 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쪼그라든다. 전 이런 정치적 상상력도 발휘해 봅니다. 여권 내에 친이명밖에 혹은 반밖에가 따로 나와가지고 별도의 당을 만들 수 있는 국면도 오지 않겠는가. 아니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친박이 정치를 지금처럼 기가 막히게 상식 밖의 그런 정치를 폈을 경우에 우리의 그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건 여당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판단했을 때. 뭐 옛날에 뭐 박근혜가 천당에 조지고 할 때도 뭐 탈당은 안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박근혜랑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거꾸로 구심점이 있으면 탈당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뭐 친이계 구심점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호가 구심점입니까? 아니면 뭐 정돈이가 구심점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탈당은 쉬운 선택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인간들은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뭐 이전 투구를 벌인다 손 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이제 드러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내년이면은 다 드러나요. 내년 하반기면은. 그리고 그 다음 해, 이게 내후년, 지금으로서는 내후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아래 친박계들 힘을 잃을 것이고 이제 김무성계가 발언을 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친이계들도 결국은 김무성한테 굴복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수의 친박과 나머지의 김무성계가 이제 결국으로 정리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친이계 의원들로서는 탈당이라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 정권 1년 전 정권 1년이라기보다는 한 2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총선이 있는 경우는 바로 1996년에 그 신한국당 시절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의 그 총선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의 양상도 상당히 주목됐어요. 그때도 신한국당이 이겼죠. 이기지 않았습니까? 대승을 예견했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새정치국민회의가 선전을 했었어요. 예, 자민련하고 합쳐서 한 100석 가까이 됐었던 그런 선거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신한국당이 꺼냈던 카드가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감옥 집어넣고 뭐 그런 국면에서 신한국당이 일종의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카드 아닌 카드를 꺼냈는데 이런 비슷한 국면이 내년에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재물이 누구냐? 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였다면은 이번에는 이명박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건 저 사실은 YS도 그 민정당에서 뿌리를 이어온 민주당의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것이다라 보시는 거군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김영삼이 뭐 트로이 목만이 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니 하는 이야기가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이긴 했습니다만은 발단은 개소리지 무슨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저기 권력 잡으려고 그냥 그 나쁜 깡패들하고 손잡은 거지. 여하튼 뭐 말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에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은 총칼로 정권을 잡은 그런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새끼들하고 김영삼하고는 그나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맛도 못하니까 그냥 개처럼 취급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 상황.
근데 이명박근혜는 사실 한 뿌리라고 봐야 됩니다. 한 뿌리.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이명박을 치겠다면 지금 쳐야지. 그나마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러나 총선 앞두면은 박근혜 권력도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을 건데 그때 이명박을 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니 죽고 나 죽자고 나오면은 그나마 박근혜 지지율이 그때 뭐 많이 떨어졌을 건데 뭐 진짜 1%도 안 되는 그런 희한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새누리당이 뭐 당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정치공학적 수법을 쓰지 않겠어요? 아니 뭐 해봤자 이제 학습에 가는 게 있는데 이제 뭐가 통하겠어. 당 이름도 바꿀 만큼 바꿔봤고 네. 무슨 혁신 쇄신 지금 저 김문수가 뭐 보수 혁신위원장 하고 있다면 선거 때마다 그냥 혁신 얘기하죠.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이번에는. 예.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젊은 이준석이가 한다는 동 뭐가 한다는 동 기사도 좀 나고 관심이 그야말로 쥐꼬리만큼이라도 관심 있긴 있었는데 지금 김문수가 보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그럽니다. 네. 그게 안 통해요. 뭐 또 무슨 또 아주 해괴망측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지 뭐 난 저희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배경이 무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조용히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게 좋은 거죠. 아니 글쎄 그 좋은 거는 둘째치고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새누리당으로서는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좀 새로운 해법을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획책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다시 51.6%대 뭐 49. 몇 %로 만들 거예요. 앉아서 그 선거 패배를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희의 혈통을 이어받은 박근혜의 정권은 말이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 권력 잃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동안 국고 삥땅 쳐서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 맞자. 어마하게 큰 일은 아니랍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정권 바뀌었으면 전두환은 맞아 죽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두환 다음 정권은 노태우였고 하니까 뭐 이런 또 결국 그래서 YS 때 감옥 간 거 아닙니까?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그래도 뭐 지금 뻔뻔하게 그냥 29만 원밖에 안 갖고 있다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박근혜가 가도 조금 모욕에 당하겠지만은 아유 전두환처럼 살겠습니까? 전두환이 멍청해서 저렇게 저꼴이 났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뭐 인기 떨어지면은 배경이 무효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은 아니죠. 야당이 계속 뭐 지리멸렬을 하고 한다면은 또 다른 변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반기문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세상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래서 완전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당신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예상되는 것은 박근혜의 위세가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야말로 급전직하할 것이고 내년 한 해는 그러한 즐거움을 천천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근혜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반대로 뭐 야당이 잘한다든지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박근혜의 위세만큼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심리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긴 있거든.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들이라는 것은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오히려 뭐 권력을 안 줬죠 청와대 비서실에. 네. 그래서 저기 청와대 비서실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3D 협정이었어요. 네. 아니 뭐 돈을 더 주나. 예. 오히려 뭐 가면 월급이 깎겠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이제 국회에 있다가 글로 가면은. 네. 아니 그러면서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특권은 없고 뭐 청와대 있다고 그래봤자 어디 가서 뭐 목에 힘을 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뭐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 뭐 내가 데리고 쓰는 사람은 그냥 내 편한 사람 쓰지 해가지고 부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뭐 민심 이반이니 호남의 홀대름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약간 귀는 다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 뭐 비서들 내 손 안에서 노는 애들이고 애들 내가 단단히 단돌이 하고 있는데 무슨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겠어. 아니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라고 예창을 해서 쳐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심정은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비서진들은 진짜로 힘이 없어가지고 내비둬도 어디 가서 부정부패 못했어요. 그래도 또 청와대 그 핑계대고 뭐 했다는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그때 뭐 가시부로 몇 번 나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박근혜 대통령이 까불면 죽는다라는 걸 인식을 확 심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독버섯들이 바로 하기 최고로 좋은 환경입니다. 네. 그걸 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인정을 못하는 건지 나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죽을 길을 자기가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아주 착각하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야당하고 비판적 시민들은 자기 정권이 몰락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하고 비판적 언론 또 이런 시민들의 지적 또 비판 이런 것들을 새겨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국정을 운영하면요. 그것만큼 약이 없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짓밟고 입 닥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자멸입니다. 자멸. 자기 아버지도 자멸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야당과 그다음에 진보 언론은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물론 나는 망했으면 해요. 뭐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아니 나는 진짜 정의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꼴보기가 싫어서 그럽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한 인간들이 솔직히 부정선거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정의 정도가 어떻든 그 부정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선을 담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 입증이 안 되는 거지만은 예.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예. 부정선거를 명백히 했고 무엇보다도 그 부정의 순간이 포착을 당하자 거꾸로 김용판인가 그 인간을 갖다가 뭐 어떻게 시켜가지고 거꾸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진짜 신의 한 수야. 나는 오히려 그 문재인이 이기고 있다가 그때를 계기로 역전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져서 패배한 것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진짜 이 정권의 정통성을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그렇게 정통성도 없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정권이라면 망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망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망하게 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생각만 하도 죄라면은 뭐 죄인이겠죠. 그러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진보 언론들이나 야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꼴보기 싫고 정말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오히려 이 정권이 무너질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괜히 판이 거꾸로 엎어져 가지고 엄한 놈들이 또 득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야당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